안녕하세요. 제2주차 한국악기의 2회 강좌를 맡은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작곡전공 교수 윤혜진입니다. 우리의 몸은 악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한국 전통음악에 있어서 악기는 소리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악기의 소리입니다. 제2주차 강의에서는 의미가 담긴 소리, 이것을 표현하는 한국 악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한국 악기에 관한 생각을 잠시 나누고 전통적인 악기 분류법과 현행 악기 분류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약 30여 년 전 부여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6세기 초 백제 시기의 향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로를 떠받치고 있는 용 25개의 산과 49개의 봉우리가 첩첩이 겹쳐 있고요. 나무와 호수 등도 묘사되어 있고 17명의 인물과 36마리의 동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 높은 곳에서 고고히 앉아있는 새, 바로 그 아래 봉우리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5명의 악사가 있습니다. 백제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예술적 향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 도교적 신선 사상과 불교 사상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신비롭게 앉아있는 5명의 악사가 어떤 악기를 연주했고 과연 그 음악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백제 악기를 대략 복원했다고 하더라도 음악 복원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실제 음악이 어땠는지 보다는 향로에 새겨진 신비로운 문양, 산세, 인물, 악사들, 이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음악의 정서, 소리의 지향성, 정서적 분위기 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전통음악에서 악기는 소리만이 아니라 소리의 의미와 목적,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과 움직임을 중시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악기는 전통음악의 목적과 의미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음악에 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통음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기에 관해 대략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의 악기 분류법과 그에 따른 악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악기는 크게 4가지 분류법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종류에 따른 분류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법, 연주 방법에 따른 분류법, 그리고 소리 나는 방식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그럼 이 4가지의 분류법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 종류에 따른 분류법은 15세기 말에 편찬된 예술 종합서이자 악서인 악학개범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음악은 아악, 당악, 향악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악은 12세기 초 고려에 들어온 중국 고대음악, 그리고 조선시대 궁중의식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 이 모두를 말합니다. 향악은 삼국시대부터 유입된 외래음악과 구분하기 위한 토착음악입니다. 그리고 당악은 향악과 대립되는 음악 범주인데요. 중국 송나라로부터 전해진 연례악을 말합니다. 각기 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가 분류된 것이 바로 아악기, 향악기, 당악기입니다. 두 번째,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법은 8가지 재료로 악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팔음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팔음은 8가지 음악적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토부, 혁부, 목부가 있습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쇠로 만든 악기, 돌을 깎아 만든 악기, 공명통에 줄을 맨 악기, 대나무로 만든 악기, 바가지를 재료로 한 악기, 흙을 구워 만든 악기, 통에 가죽을 씌워 만든 악기, 그리고 나무로 만든 악기, 이렇게 8가지로 나뉩니다. 이 8가지 재료로 만든 악기들이 음악에서 함께 연주되는 것은 자연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쇠의 기운, 돌의 단단함, 줄의 섬세함, 대나무의 곧고 맑은 소리, 바가지가 모으는 마음의 공간, 자연이 시작되는 흙, 가죽의 떨림, 강인하고 꿋꿋한 나무, 이러한 성질과 특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악기 재료 8가지, 즉 팔음은 건, 곤, 니, 감, 태, 진, 간, 손, 8개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악기가 소리내는 12율, 즉 12개의 음은 12간지와 12달로 해석됩니다. 악기 모양에 있어서도 현악기의 몸통 중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그리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악기 재료뿐만 아니라 소리, 모양 등에도 우리의 철학적 사고와 미학적 해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주 방법에 따른 분류법은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 악기 분류법에서는 연주 방법에 따른 분류법에 팔음 분류법과 연주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악기 종류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분류됩니다. 관악기는 관에 공기를 넣어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가로로 연주하는 횡적과 세로로 연주하는 종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서 혹은 혀로 불리는 리드의 유무에 따라 하위 분류가 생기는데요. 서가 없거나 서를 하나 혹은 겹으로 끼워서 연주하는 종류로 다시 구분됩니다. 현악기에는 줄을 활대로 마찰시키는 차련악기, 술대나 손으로 뜯거나 밀어서 연주하는 발현악기, 그리고 쇠줄을 때려서 연주하는 타현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악기는 특정한 음높이를 내는 유율악기와 음높이가 없는 무율악기,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이 표에서 팔음 분류법에 나타난 악기 재료를 함께 감안하면 각 악기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고 그 울림이 퍼지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소개한 3가지 분류법 외에 소리 나는 원리에 따른 악기 분류법 또한 있습니다. 공기가 울리는 기명악기, 줄이 울리는 현명악기, 악기 몸체가 울리는 체명악기, 그리고 가죽면이 울리는 망명악기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현행,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2종류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악기 분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종류에 따라 그 사용 악기를 분류하는 방법, 악기 재료, 연주 방법, 그리고 소리나는 음향적 원리에 따른 분류 방법, 이렇게 4가지의 방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음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감상하실 음악은 대풍류인데요. 본래 민간 축제와 민속춤, 그리고 무속음악, 반주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악기 편성은 사면육각입니다. 본래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가 중심된 편성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이후에는 대금, 피리 2대, 해금, 장구, 북으로 구성된 편성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로 서가 없는 악기 대금,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로 겹으로 된 서가 있는 악기 피리, 줄을 뜯는 현악기로 줄을 활대로 마찰해서 소리내는 해금,
그리고 가죽을 때려 소리내는 타악기인 장구와 북. 조선 후기 화가인 김홍도의 무동을 보면 왼쪽부터 차례로 좌고, 장구, 피리 2대, 대금, 해금으로 구성된 사면육각을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 춤을 추는 무동 또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연주된 음악이 대풍류일 거고요. 현행 연주에서는 피리가 한 대만 편성되거나 아쟁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악기 분류법을 고려해 보면서 대풍류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기의 재료, 연주법, 그리고 소리나는 원리와 함께 음악을 들으시니 한국 전통음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통음악에 있어서 악기는 소리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연주를 위한 악기 배치에서 푸른 빛깔을 한 축은 동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편에 두고 서쪽을 상징하는 하얀 색깔의 언은 서편에 둡니다. 재래악에서 축은 시작의 의미, 언은 마무리의 의미가 있고요. 행진음악에서 사용되던 타악기들 중 북과 징은 각기 전진과 후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민속음악의 사물놀이는 그 구성 타악기들이 각기 자연현상을 상징합니다. 징은 바람, 북은 구름, 꽹가리는 벼락, 장구는 빗소리. 즉 바람이 불고 멈추고 구름이 머물고 움직이고 벼락이 치고 고요해지고 은은하게 때로는 무섭게 비가 내리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 현상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불타악기의 연주입니다. 또한 불교에서 쓰이는 사물인 법고, 운판, 모고, 범종 또한 타악기이긴 하지만 악기라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인간, 금수, 어족을 구도하기 위한 깊은 상징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소리는 진동과 떨림에 의한 파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그 원리를 몸에 담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들숨과 날숨에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 공기가 우리 성대를 둘러싼 근육막을 진동시키고 성대와 입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소리는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이나 감정 표현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리 대신에 동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소리와 몸동작을 함께 사용하여 말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대신에 한국 전통음악을 대입해보면 한국 악기의 원리나 의미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한국 악기의 소리와 의미, 그리고 악기 분류법에 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현행 악기 분류법에 따라 한국 악기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관악기를 알아보겠습니다.